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만 논술형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30점짜리 수행평가고요. 오늘 이 설명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논술형 수행평가만 잘 봐주신다면 모두 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시험을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맞는 운동, 또 이 덤벨과 이 바벨을 이용해서 각 부위별로 어떠한 운동, 어디에 운동이 되는지, 또 나한테 맞는 무게와 또 세트 수와 또 쉬는 시간과 또 몇 킬로를 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개인에 맞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또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것보다는, 또 너무 가벼운 무게를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적당한 무게, 또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근육량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몸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도 그 무게와 그 운동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운동을 하실 때 그 운동 계획도 좀 잘 짜시고, 또 우리 수행평가까지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근육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학생들 무슨 턱걸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이 어느 부분이 운동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운동하고 싶은 부위를 각 부위별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되는 부분, 내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근육이 수축이 된다, 근육이 쪼그라든다, 근육이 뭉툭해진다 하면 그 부분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혹은 줄넘기를 할 때 뭐 다리 운동 어디가 근육이 수축이 되는지. 자, 간단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는 우리가 앉는 부분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 위해서 앉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내 몸이 일어나질 때, 다리 부분에서 일어나질 때 근육이 모여지는, 근육이 수축하는 그 부분을 알면 그 부분이 우리가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음날 알배기, 어디가 알이 배겼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운동이 된 건데, 우리가 다음날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느 부분을 운동을 할지를 계획을 짜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어디서 운동을 하든지 그 부위가 어디 운동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앉았다가 일어나는 부분의 근육이 줄어드는 부분, 근육이 수축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허벅지 앞쪽 있죠? 앉으면 허벅지가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올라올 때 운동이 된다고 했는데, 올라올 때 이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돼? 모여지겠죠. 자, 무릎이 구부러질 때는 허벅지 근육이 펴졌다가 펴지면서 이 앞에 있는 대퇴 사두근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는 어디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 이름이 대퇴 사두근.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은 앉을 때 쭉 엉덩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완이 됐다가 일어나면서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쭉 수축이 되죠. 근육이, 늘어난 근육이 어떻게 일어나면서 뒤로 수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운동이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갈 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근육이 늘어났다가 올라오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운동이 되는 부분이야. 어디가 있을까요? 자, 쭉 내려가게 되면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야?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이 가슴 쪽 근육이 봐봐요. 쭉 늘어났다가 바닥을 밀고 올라오면서 이 가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모여지면서 수축이 되죠. 그러면 팔굽혀펴기 할 때 이 가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 근육이, 그 근육 이름이 뭐죠? 대흉근이라고 했죠. 두 번째, 팔 중에 어디 운동이 되냐면, 구부릴 때 근육이 늘어났다가, 근육이 어디가 늘어나? 이 뒤쪽 상완 삼두근이죠. 늘어났다가 쭉 근육이 어떻게 돼? 팔이 펴지면서 뒤에 있는 근육이 모이죠.
이 상완 삼두근이 모이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근수축이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이 가슴 근육과 이 팔 뒤쪽 상완 삼두근이 운동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풀업. 턱걸이를 한다, 남학생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라갈 때 힘을 주고 올라갈 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순간에 근육이 수축이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올라갈 때 근육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쭉 수축이 되는 부분이 이 상완 이두근과 어디가 있을까요? 등 근육이라고 합니다. 늘어났다가 쭉 당겨지면서 등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죠. 그렇게 되면서 턱걸이를 하게 되면 등과 상완 이두근, 이 두 부분이 근수축이 되면서 운동이 되는 이 주동근, 주로 운동이 되는 근육, 주동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맞는 키로수와 또 횟수, 운동 방법과 횟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몸에 맞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운동의 그 횟수는 반복 횟수는 제일 좋은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근육량에 따라 다르고 뭐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RM에서 15RM이 가장 좋아요. 부상도 적고 가장 이상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학생들 몸매를 조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12RM보다는 한 30RM 정도가 좋아요. 하지만 남학생들 근육을 좀 키우거나 여학생들 근육량이 적어서 나는 근육량을 좀 키우고 싶다 하면은 12에서 15RM. 이 RM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리피테이션 맥시멈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반복 횟수예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아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령. 자, 이렇게 생긴 거를 흔히 우리가 아령이라고 하지만 아령이 아니고 사실은 덤벨이고 이렇게 약간 길게 있는, 아니면 뭐 벤치프레스 같이 이렇게 길게 바에 있는 그거는 바벨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덤벨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10kg짜리 덤벨인데 선생님이 암컬이라고 해서 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자, 이건 어디 운동이 될까요? 들어 올라갈 때 근육이 쪼그라드는 부분 어디예요? 그렇죠. 덤벨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쪼그라드는 부분,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 상완 이두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운동이 되죠. 그러면 상완 이두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M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자 했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해봤어. 그랬더니 10kg짜리로 했더니 9개는 했는데 11개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덤벨 컬에 대한 10kg에 대한 RM은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럼 몇 개씩 하는 게 좋다 그랬어, 선생님 운동을? 12개나 12RM이나 15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 무게가 나한테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 무게가 나한테는 무거운 거예요. 왜? 12개에서 15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선생님은 12개에서 15개 하려면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가벼운 걸 해야지 12에서 15RM을 맞춰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12개를 하겠다 싶으면은 10kg가 아니라 몇 개를 해야 돼? 9kg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자신에 맞는 무게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10kg짜리를 들고 했어. 여러분도 해봤어? 3개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상의 위험도 있고 운동 효과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의 무게와 RM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무조건 이걸 10kg짜리, 선생님 예를 들어 9kg짜리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각 부위마다 달라요.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또 무게가, 왜냐면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발달된 근육의 그 정도에 따라서 무게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근육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이 팔, 그리고 가슴 운동은 어떨까요? 가슴 운동이나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해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어깨 근육, 어깨, 우리 남학생들이 어깨 이렇게 넓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작고 인대도 많고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무게를 할 수가 없어. 어깨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깨가 이완됐다가 수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여지려면 이걸 어떻게든 들어 올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모여지겠죠. 그러면은 근수축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자, 이거는 5kg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들었던 무게보다 좀 가벼워요.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어깨 운동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면 여러분들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어깨 운동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것도 12개에서 15개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는데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어렵진 하지만 20개까지 했어. 그럼 이 무게가 나한테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를 늘려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무게를 찾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개인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나는 다이어트 위주의 운동을 하고 싶다, 라인을 만들고 좀 살만 좀 빼는 게 목적이다, 근육을 조금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살 빼는 게 목적이다 하는 친구들은 반복 횟수를 늘리고 그리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학생들 30개씩이나 40개씩 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반복하면은 조금 체중 감량이라든지 라인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거운 운동으로 한 12개에서 15개가 가장 효과적인 웨이트 운동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절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반복 횟수를 늘려요.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 가벼운 무게로 많은 양의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실제로 여러분들 선수들 같은 경우, 웨이트 그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3개에서 5개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3개 이상 내가 하지 못하는 무게를 갖고 하고 끝내요. 또 운동 시간이 굉장히 짧죠. 또 하지만 부상의 위험도는 또 크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찾아서 해라.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또 운동하는 세트. 단순하게 이렇게 한 번, 뭐 혹은 2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없고요. 제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부위의 운동을 최소 3세트에서 5세트, 최소예요. 최소 3에서 5세트.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 6에서 7세트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세트와 세트의 휴식 시간은 2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9kg짜리로 12개를 했어. 그리고 잠깐 내려놨어. 물 한 모금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 2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2분을. 가장 효과적인.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조금 풀리고 또 어느 정도 좀 뻑뻑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트를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물 한 번 먹고 쉬었다가 2분 안에 또 휴식을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한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스트레칭도 한번 다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하는, 이 쉬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운동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지면요, 운동을 일단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또 내가 계획했던 운동 그 개수를 다 맞출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또 운동을 다시 했을 때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운동한 거에 비해서 내가 근육이 양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근손실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한 2분 내외로 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음식, 식이요법. 물론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량을 키우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웨이트를 하거나 다 중요한데, 이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해서 이 근육에다가 근손상을 입히고 또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붙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고 있지만 내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근육은 바로 치료가 되고 근육의 부피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육이 커지지 않아요. 근 손상이 일어난 부분에 단백질, 내 체내에 있는 단백질, 음식으로 섭취된 그런 단백질들이 몸에 붙으면서 근육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근육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식이요법, 식사 습관, 음식 조절, 아니면 뭐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등을 먹어서 내가 오늘 소모한 만큼 또 그 이상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까지가 사실은 운동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고, 탄수화물 뭔지 다 알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다 가정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탄수화물은 운동 전에 섭취해 주는 것이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운동이 마친 뒤에는 단백질을 섭취해줘서 그 근손실이 일어난 부분이랑 근육량을 보충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만 탄수화물을 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남는 부분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니까 내가 운동할 양을 생각을 해서 적당한 음식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시고, 운동이 마친 뒤에는 단백질 위주의 섭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운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요, 근육량, 물론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걷기, 뛰기, 뭐 줄넘기, 뭐 배드민턴, 뭐 축구, 농구, 다양한 운동들도 있지만, 러닝머신이나 뭐 개인 유산소 운동, 빨리 태울 수 있는, 아니면 사이클, 에르고메타라고 하는 사이클 정도를 타시는 게 좋은데, 그 유산소 운동은 목적에 따라 다 운동이 다르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지방을 좀 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40분 이상 타셔야 돼요. 40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좀 많은 양의 지방을 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쉬지 않고 내 맥박수가 계속 껄떡껄떡 뛰는 그 상태, 70% 정도 이상 뛰는 상태를 40분 이상, 그리고 1시간 20분 이하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20분이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타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내가 운동했던 그 근육 운동에 있는 근육들도 빠지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1시간 20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근육량은 키우고 또 체지방도 빠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몸 부피를 좀 키우고 싶어. 하지만 좀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4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40분 이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체지방이 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살을 찌우고 싶은 친구들은 무조건 40분 정도만 운동을 해주시고, 살을 빼고 싶은 친구들은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20분, 30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내 운동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짜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체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나 혹시 개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이 수업 관련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또 참여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부위별로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 아령을 가지고 이 덤벨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시범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덤벨 컬, 뭐 바벨 컬, 아니면 복근 운동, 효과적인 복근 운동, 그리고 운동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범을 또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또 집에서 어떤 운동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